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조준하는 엑스텐 편입영어 황선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비 Y와 기본 독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강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가야 되는지 등등등 제가 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 길지 않게 마무리 지을 테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편입 독해를 위해 필요한 게 대체 뭔지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편입 독해 파트 양이 가장 많죠. 영어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은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요렇게 방향을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당연히 이게 독해든 논리든 문법이든 당연히 어휘력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휘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파악에 집중을 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느냐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독해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독해와 논리는 분명히 같은 게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짧든 길든 어쨌든 짧은 글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하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클로 15가지, 그 다음에 이게 P 패턴이 패러그래프 패턴인데요. 글 혹은 단락의 패턴, 글쓰기 패턴인데요. 이것들을 배움으로써 본격적인 기본 독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커리큘럼 상에서 편입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지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클로 15가지가 뭐냐? 여기에 별표를 친 이유가 바로 이 단계들 중에 이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서 그래요. 자, 클로 15가지. 뭐냐면 글을 쓸 때 하나하나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쓰여지잖아요. 근데요, 글 속에 쓰여져 있는 문장은 똑같은 중요도로 쓰여져 있지 않죠. 어떤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일 수 있고 어떤 문장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 단락 속에 확실하게 중요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필자는 반드시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잡아내는 게 바로 기본 독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패러그래프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글을 쓰는 패턴도 있어요. 자, 글을 쓰는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글을 쓰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글을 읽는 법칙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글을 읽는 훈련도 이 강좌에서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단순히 중요한 문장을 찾았다? 그리고 글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는 편입 독해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 과정이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하는데요. 나중 가면은 이제 전략, 계획, 출제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문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이 돼서 마지막에 실전 과정 가서는요. 최대한의 효율적인 독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투자 대비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게 결국 효율적인 독해일 텐데 이 효율적인 독해를 하면서 편입 독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별표 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강좌가 될 거고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먼 길을 가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라는 말을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덧붙여 놨어요. 이게 뭐냐면 편입 독해에는 그 문제 유형들이 참 많거든요. 제목, 주제, 빈칸, 일치 추론, 특정 정보 확인, 인과, 문장 삽입, 순서 배열, 패러프레이즈 흐름, 삭제, 적절성 판단 등등등 편입 독해에 수록되는 문제들의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고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사실 지문 속의 포괄적인 주제 하나만 잡으면 대부분 풀리는 것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들을 굳이 나눠서 세부적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 필요성이 크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제를 제대로 잡으면 그 주제와 연계해서 답이 설정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주제야. 독해는 무조건 주제 찾기야. 주제만 찾으면 다 돼. 거의 대부분 8, 90%는 다 풀리는 거야. 라고 강의를 했던 게 예전에 저예요. 실제로 그렇게 풀렸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제를 하나만 잡았다라고 해서 주제를 찾았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풀리는 그런 독해 트렌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들어보시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기본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요게 바로 요 교재 표지고요. 색깔을 좀 고심해서 선택을 좀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기본 독해에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첫 번째, 텍스트. 자, 우리는요, 독해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텐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술형 논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 필자가 쓴 그 텍스트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100% 듣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 텍스트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필자가, 우리 말고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필자는 기준을 제시를 해요. 나, 이 글은 이걸 카테고리로 삼아서 이런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필자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을 대입시키지 않고 오롯이 필자가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독해의 기본인 겁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편견 이런 것들을 내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필자 얘기를 듣는 시험이거든요. 독해 지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지문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하셨던 영어 듣기 평가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보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를 읽을 때 막 내 상상과 내 편견을 가지고서 스크립트를 읽나요? 듣기 평가할 때 그 스크립트를 내 편견을 막 집어넣어서 스크립트를 듣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문장, 그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은요. 똑같은 중요도로 써져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중요한 문장은 이거 중요한 문장이야 라고 필자가 티를 내줍니다. 국어에서도 똑같이 다 티를 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필자가 확실하게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 단서 클루를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15개로 압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루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문을 빠르게 갈 때와 멈춰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때를 안다라는 거고요. 고와 스탑이 자유자재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 클루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에는 패턴이 있고요. 글을 쓰는 구성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구성 방식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그 구성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돼요. 앞에서 구성 방식을 봤다라고 해서 이 글이 끝까지 그 구성 방식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구성 방식이 혼재돼서 나오는 게 독해고 그때그때 구성 방식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때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나갈지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세계 일주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계 일주 여행의 첫 시작점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러면 핀란드 추운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야.
핀란드로 나는 첫 세계 일주의 첫 여행지가 바로 핀란드야. 춥겠다. 겨울로 챙겨가야지. 그러면 춥게 시작을 하니까 내 세계 일주 여행의 마지막도 추운 나라겠지. 그러니까 나는 겉옷, 두꺼운 옷, 겨울옷만 챙겨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여행지가 바뀔 수도 있고요. 따뜻한 나라를 거쳐갈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해야 되듯이 앞쪽에서 글의 구성 패턴을 잡았다고 해서 그 구성 패턴이 글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여러 가지 패턴을 배우시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거시적인 패턴을 알려드리되 그 패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역시 저랑 같이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리딩 클루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해는 눈으로 하는 듣기 평가예요. 귀가 아니라 눈으로 하는 듣기 평가. 그러다 보니 필자의 설명이나 주장을 텍스트 그대로 수용하는 것부터 독해가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필자는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명확한 시그널을 남기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글의 구조적 패턴을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겁니다. A 패턴이라는 구조적 방향성을 잡았지만 중간에 C 패턴과 E 패턴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C 패턴으로 시작했는데 F와 J 패턴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B 패턴으로 시작했는데 G와 W 패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단문이라면 그 패턴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지만 편입 독해, 장문이거든요.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패턴을 적용하는 훈련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 제가 말풍선으로 적어놨는데요. 독해는 여러분들한테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필자가 누군지도 모를 가능성이 거의 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성향, 이런 필자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쓴 글만을 처음 우리가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글에 공감을 할 수도 없고요. 동감을 할 수도 없고요.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이 아니라 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바로 독해의 올바른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O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강의를 들을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강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강사인데 학생보다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강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 아주 강한 다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저는 이렇게 수업하지는 않을게요. 지문을 미리 다 해석과 정답까지 미리 보고 해석 정답을 보고 나서 지문을 미리 그냥 다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답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뭔지를 살펴보고 요게 요 부분이 지금 답으로 이어진 거네? 아,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다? 여기만 읽으니까 답 나왔네? 라고 하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을게요. 제 입장에서 미리 답을 아는 상태에서 다 해석을 미리 다 본 상태에서 답에다가 그것을 맞춰버리면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겪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수험생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딱 스튜디오에 와서 이거 봐봐요. 여기만 보면 답 나오죠? 이런 수업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양심의 이제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지문을 재해석해서 쉽다는 식으로 가르치진 않을게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와 그냥 연습 문제를 풀 때만 하더라도 체감 난이도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건 쉬운 거야 라는 식으로 단정 짓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수험생이라는 입장으로 똑같이 시간제에서 풀어볼 거고요. 풀어보면서 이런 점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써먹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점은 확실히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을 기만하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강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어렵다고 인정을 할 거고요. 이거는 맞추기 쉽지 않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풀 거고요. 오로지 텍스트에 의거해서 지문을 분석할 거고, 학생 입장에서 이걸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험장에서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걸 마주쳤을 때,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내용을 마주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강의에 와서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을 통해서 저도 제 강의의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강의하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짐을 할게요. 자, 올바른 학습 태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셔야 할 올바른 학습 태도가 있죠. 리딩 클루 15가지라는 절대 법칙을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해설은 확실하게 제가 잘 써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네, 예습 꼭 해주세요. 예습. 독해는 무조건 예습입니다. 쉽든 어렵든 간에 일단 예습을 해 오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내가 저런 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요. 그 모르는 걸 계속 드러내서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습 꼭 해주시고요. 표심이 필기하면서 글 읽어주세요. 꼭 필기해주세요. 독해할 때는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꼭 필기해주세요. 우리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조금만 지나도 그게 뭐였지라고 왜곡이 되고요. 지문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서 재해석되고 왜곡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독해의 방향성은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심이 필기하면서 글 읽어주시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마인드, 재해석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 다음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드르륵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읽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단어만 찍어서 읽는, 콕콕콕콕 찍어서 읽는 독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없는 독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셔야 충분히 독해력이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죠. 아직 단어가 안 돼서 해석이 안 돼서 독해를 못 하겠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른다면, 해석을 모른다면 먼저 단어를 찾아보시거나 해석을 보시고 독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글을 읽는 우리 눈을 계속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부가자료 및 상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네, 부가자료. 카페나 학습자료실을 통해서 부가자료 가져가시고요. 현강에서 제공되는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일부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인강생에게도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학습 상담 필요하시면 저한테 카페 채팅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하게 다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비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나 커리큘럼 계획까지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 독해 커리큘럼 마무리를 짓고요. 저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올바른 독해 시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의 엑스템 편입 영어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규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